오늘은 오버나잇 좀 거하게 했는데 나스닥이 찐 공포장에 들어서고 있어서 한숨도 못 자고 있습니다. 아마 장 열릴 때까지 못 잘 것 같은데 제가 주식 잠밥이 오래되고 손절에 적응이 될 만한데도 이런 날은 참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며칠 지수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단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증시라서 매우 위험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고가 폭발하기 전에 함부로 저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내가 저가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다가 혹시 이렇게 나스닥이 폭발하거나 우리나라 증시가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혹시나 운 좋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얻어가는 게 최근에 급등한 노터스 같은 종목처럼 수십 퍼센트, 두 배 이런 식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으면 하락장에서 당당하게 저가 매수를 해서 들고 가볼만 하겠지만 삼성전자나 대형주 이런 거 사봤자 지금 자리에서는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 위험한 증시라고 계속 분석을 했었는데 나는 왜 오버나잇을 했냐? 당연히 나스닥의 돌발 상황, 국내 증시의 돌발 상황이 나올 거라고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 나스닥이 돌발 상황이 나온다면 시초가 매도나 장 초반 매도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또 국내 증시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양매도랑 지수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뻔히 체크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손절을 끊어낼 자신이 있어서 오버나잇 정도는 계속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하필이면 나스닥이 얻어 걸렸습니다. 국내 증시가 떨어지는 거면 수급이라든지 초반부터 계속 계단식 하락을 눈치채고 어느 정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하필 나스닥이어서 개파락은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폭락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몇 개월째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날은 시초가에 얼마가 날아가고 시작할지 대충 예상이 되는데 제가 수요일 시장에 돈 벌었다 좋아했는데 아마 단 한 방에 다 까먹거나 지금 마이너스 4.5% 하락폭에서 더 커지게 된다면 오히려 수요일 수익보다 더 많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저가 매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용장고가 폭발할 때 최소 18주 원 밑으로 내려갈 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 대형주들 하루 이틀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 1% 반등이 나왔지만 이렇게 겪는 공포장이 얻어갈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한 방에 다 뺏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처음에 손절할 자신이 없다면은 함부로 저가 매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저런 식으로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나스닥이 막 4%씩 밀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 달고 방어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기껏해야지 1% 하락. 대부분 소수점 단위, 보합까지 올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도 과연 버텨줄지 그건 당연히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게 뭐냐면 그전에는 계속 버텨줬는데 이 버티는 것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증시의 방어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혹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조건들이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만한 조건들이 전부 다 갖춰졌는데 이번에도 1% 보합까지 방어가 된다면 참 할 말이 없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을 반복하다 보면 지켰다가 결국에 무너지게 된다면 황금선 아래에 있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게 된다면
언제라도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수가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전에 사이드카가 걸렸을 때 2018년 10월이라든지 2020년 3월 전부 이런 식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걸릴지 안 걸릴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걸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줬다는 게 가장 무섭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손절을 빠르게 해줄 자신이 없다면 함부로 저가 매수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며칠간 종목들이 참 많이 나와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다시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지만 종목들이 좀 번갈아 가면서 신고가도 계속 나오고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또 목요일 금요일은 경계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적당히 잘 처분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폭락하고 또 올려도 문제인데 어차피 이 안 좋은 추세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방에 회복될 추세가 아니라 지금 장기적인 악재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말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빠른 손절에 자신이 없다면 함부로 매수하지 말고 무조건 여행이나 가서 주식을 잊고 살아야 되는 시장입니다. 일단 저는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적당히 잘 정리하고 코스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구경만 해도 시간이 빨리 흘러갈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도 버텨줄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보통 이것도 하나의 종목이라 생각하면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나 뭔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무너질 때도 단 한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무너지지 처음부터 갑자기 음봉 나왔다고 끝까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 번쯤은 저가 매수가 한 번쯤이 아니라 여러 번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방어가 되나 싶더니 다시 깨버리고 또 방어되나 싶더니 다시 깨버리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 하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방어가 된다면 레전드겠지만 잘 나가던 차트가 무너지기 전에는 몇 번씩 방어를 해줬다가 결국에 방어가 되지 않으니까 한 방에 계단을 낮추는 그런 차트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 무조건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장 열릴 때까지 5시간 정도 남았는데 밖에 좀 걸으러 갔다가 시간 좀 때워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시장 잘 살아남으시기 바라며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